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리얼소노의 김혜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브레스트 아나토미의 이론을 토대로 데이비스 문제집 중에서 파트 2에 있는 브레스트 아나토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들 혼자서 풀어보셨을 때도 쉬운 문제이셨겠지만 저랑 같이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아나토미에 대한 이론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아나토미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브레스트 티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우리 아치니는 브레스트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고요. 아치니 여러 개가 모여서 로뷸이 되고요. 이 로뷸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롭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덕트 시스템을 가게 되면 아치니 안에 있는 가장 작은 덕트가 덕튠이라고 했고, 이 덕튠이 나오게 되면 인트라로뷸라 덕트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뷸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덕트를 익스트라로뷸라 덕트, 그리고 이 익스트라로뷸라 덕트에서 나오게 되면 인터로뷸라 덕트, 로뷸과 로뷸 사이에서 이렇게 주행하는 덕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메인 덕트로 이어지죠. 세그멘탈 덕트 또는 메인 덕트라고 얘기하고, 니플로 가기 전에 잠깐 팽창되는 부위가 있는데 락티페로우스 사이너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때 덕트의 사이즈는 노말 사이즈는 2mm가 노말이었고, 그리고 사이너스에서는 5에서 8mm까지 노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브레스트 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에피셀리알, 그 다음에 마이오 에피셀리알, 그리고 맨 마지막 바깥쪽에 있는 레이어를 베이스먼트 멤브런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에피셀리알에서 밀크를 분비를 하고, 마이오 에피셀리알에서 근육이 있기 때문에 얘를 수축을 시켜서 밀크가 빠져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베이스먼트 멤브런스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나눠준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컨제니탈 어브노말리티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 칸에는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작거나 한 용어들을 정리해 놨고요. 두 번째 칸에는 많거나 크거나 한 용어들을 정리를 해 놨어요.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나오는 플라지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플라지아라는 용어는 제가 강의에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는 않았는데 우리 임상에서는 형성됐다, 형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이포플라지아라는 거는 형성이 됐긴 됐는데, 그러니까 만들어졌는데 작게 만들어진 상태, 작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형성이라는 용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지아라는 거는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옆 칸으로 넘어가시면 또 하이퍼플라지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하이퍼라는 거는 이제 과도한, 많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형성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 칸으로 오셔서 어제네시스, 세 번째 용어 어제네시스가 있는데, 제네시스라는 용어는 생성됐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졌다 이런 용어인데 앞에 A가 붙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은 거를 얘기해요. 그럼 두 번째에 있는 플라지아하고 똑같은 단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조금 의미가 조금 달라요. 플라지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포가 생기긴 생겼어요. 근데 얘가 발달을 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 자체가 아예 없는 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기 전에 저희가 설계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건물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 단계에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자체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플라지아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는 있어요. 근데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시게 되면 마스티아라는 용어가 나오죠. 마스티아는 브레스트 티슈 전체를 얘기한다라고 말했고, 브레스트 티슈, 니플, 아레올라까지를 얘기하는 용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개 전체다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폴리마스티아, 하이퍼마스티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폴리라는 거는 많다라는 용어잖아요. 그리고 하이퍼라는 거는 과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폴리는 개수가 여러 개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이퍼는 얘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상에서 보시면 가슴이 유달리 다른 분들보다 엄청 좀 사이즈가 좀 있으셔서 축소 수술 받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하이퍼마스티아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폴리마스티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액세서리 브레스트 같은 개수가 여러 개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마지아는 브레스트 티슈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니플과 아레올라는 있는 상태, 단지 브레스트 티슈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셀리아라는 용어는 니플과 아레올라를 얘기하는 거고, 앞에 A가 붙었기 때문에 니플과 아레올라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옆에 보시면 폴리셀리아는 니플과 아레올라의 개수가 많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하이퍼셀리아는 니플과 아레올라가 정상보다 사이즈가 커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폴리셀리아, 폴리마스티아 할 때 이 폴리가 동의어가 여러 개가 있었죠. 기억하고 계시나요? 액세서리 있었고요. 슈퍼뉴머라리 이런 용어들이 같이 동의어로 사용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52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문제 보시면 그랜듈라 티슈는 없고요. 니플과 아레올라는 있는 거가 뭐냐라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보기 보시면 하이포플라지아라는 용어가 나오죠. 플라지아라는 거는 형성을 얘기하는 건데 적게 형성이 됐다. 저 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셀리아는 니플과 아레올라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니플과 아레올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고, 세 번째 마스티아는 브레스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듈라 티슈, 니플, 아레올라 이 세 개가 없다. 그러면 정답이 아니고, 자, 제네시스라는 얘기는, 제네시스는요, 생성을 얘기해요, 생성. 뭐가 만들어진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제네시스는 브레스트 이제 우리가 배아 때 발달을 하잖아요. 근데 발달 초기에 얘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포플라시아하고 제네시스하고는 조금 달릴 수 있다. 자, 마지아라는 용어는 그랜듈라 티슈만 얘기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그랜듈라 티슈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53번 문제 보시면 성인 여성에서 루더멘터리 브레스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루더멘터리라는 용어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베이직하고 똑같은 용어예요. 베이직하고 똑같은 용어고, 브레스트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몰 루더멘터리 브레스트는 저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보시면 하이포플라지아 A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우리 그랜듈라 티슈는 있는데 니플이나 아레올라가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라는 문제예요. 니플과 아레올라를 얘기하는 용어는 셀리아라는 용어가 있었고, 대신 브레스트 티슈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55번 문제. 액세서리 에토픽 브레스트 티슈를 뭐라고 하냐라는 용어고요.
액세서리 브레스트 또는 폴리 브레스트 이렇게 해서 많은 용어 동의어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슈퍼뉴머라리라는 용어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여기서 에토픽이라는 거는 이소성을 얘기해요. 이소성은 원래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액세서리 브레스트에서 가장 많은 타입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액세서리 브레스트는 폴리셀리아라든지 폴리마스티아 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은 타입이냐면은 폴리셀리아가 폴리마스티아보다 더 많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most common 타입은 폴리셀리아다. 폴리셀리아라는 거는 니플만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57번 문제. 액세서리 브레스트를 만들어지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동의어는 뭐냐라는 거죠. 액세서리 브레스트 티슈라고 얘기를 했어요. 브레스트 티슈가 많은 상태. 그 상태를 폴리마스티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정답은 B번이고요. 자, 58번 문제. 슈퍼뉴머러리 브레스트 티슈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우리 액세서리 브레스트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눈 분류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C번에 있는 카자바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시험 볼 때 많이 나올 거니까요. 자, 첫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화이트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죠. 화이트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거냐면 임신을 하기 전이나 임신 중에 이제 당뇨를 앓고 있는 산모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분류법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언제 발병했는지, 지속은 어느 정도 됐는지,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든 분류 체계고요. 자, B번에 있는 그 쿠이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버를 어브도멘에 있는 리버를 세그멘트를 나누는 분류법이에요. 기능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나눠주는 분류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D번은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2번 같은 경우에는 프루브아지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없고, 클래시피케이션 말고 사인은 있어요. 사인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어브도멘에서 그 집이 있죠. 집이가 커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보통 집이가 커져 있으면은 뭔가 이제 염증이 있어서 커진 상태일 텐데, 얘 같은 경우 그러면 염증이 있으면 이제 누르면은 페인이 있거든요. 그걸 머핀 사인이라고 하는데, 눌렀을 때 통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니고. 자, 59번 같은 경우에는 폴리마스티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위가 어디냐라는 거죠. 브레스트 액세서리는 우리가 만마리 리지, 엑실라리에서 인기날까지 쭉 연결된 그 라인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위는 엑실라리에 많이 발생을 해요. 60번 문제. 만마리 리치하고 동의어는 어떤 거냐라는 문제예요. 만마리 리치는 바로 밀크 라인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자, 61번 문제. 니플은 어떤 티슈로 구성되어져 있냐라는 문제예요. 제가 이론 강의에서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게 또 필요해서 제가 문제를 넣어 놨고요. 정답은 바로 이렉탈 티슈예요. 정답은 2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움근이라고 해가지고 그 니플에는요 혈관이라든지 그 신경 같은 것들이 분포가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감각이라든지 어떤 거에 이제 반응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니플에는 이렉타 티슈가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세요. 62번 문제. 브레스트 티슈가요, 엑실라 쪽으로 연장된 거를 뭐라고 하냐라는 문제죠. 자, 정답은 B번. 스펜스 오브 테일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이게
어퍼 쪽, 아우터 쪽으로 쭉 연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스캔을 할 때 그쪽 부위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67번 문제. 그랜듈라 티슈에서 가장 작은 펑셔널 유닛이 뭐냐라는 문제예요. 가장 작은 펑셔널 유닛은 아친이었죠. 자, 68번 문제. 브레스트 패솔로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위가 어디냐라는 문제예요. 브레스트 패솔로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위는 바로 TDLU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고요. 이 TDLU는 단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아친이 여러 개 모여서 로뷸이 된다고 그랬고요. 이 로뷸 안에는 여기 덕트가 인트라 로뷸라 덕트가 있었고, 이 로뷸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익스트라 로뷸라 덕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뷸과 익스트라 로뷸라 덕트가 합친 단위가 바로 TDLU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69번 문제. 만마리 리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냐라는 문제예요. 만마리 리찌는 우리 배아 시절에 엑실라에서부터 인귀날까지 쭉 연결된 한 쌍의 선을 얘기하죠. 정답은 A번. 자, 70번 문제. 브레스트에서 기능을 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문제고, 브레스트에서 기능을 하는 곳이 어디였죠? 파렌키말이었죠. 이 파렌키말에 있었던 구조물들은 기억하시죠? 아치니, 로뷸, 로, 덕트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보기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정답은 C번, 로비 되겠네요. 자, 71번 문제. 자, 노말 스킨의 시크니스는 얼마를 넘으면 안 되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노말 시크니스는 0.5 이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우리 만모에서는요, 2mm까지는 허용이 돼요. 그래서 0.5에서 2mm까지는 우리가 노말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D번 2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정답입니다. 72번 문제요. 그랜듈라 티슈를 구성하는 구조물들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죠. 브레스트 티슈는 파렌키말이었고, 파렌키말의 구조물들 아까 기억하고 계시죠? 아치니, 로뷸, 롭, 덕트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보기에서 정답을 찾게 되면 A번. 펫은 파렌키말에 속해 있지 않고 이거는 스트로마에 속해져 있는 구성물이죠. 자, 73번 문제. 브레스트의 프리마리 펑션은 뭐냐라고 그랬죠. 브레스트는 밀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브레스트의 롭의 개수는 몇 개냐라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고, 롭은요, 한쪽 브레스트당 15개에서 20개가 정상이에요. 자, 75번부터 82번 문제까지는 제가 이론 강의에서 나가지 않았던 내용이라 그냥 문제를 뺐고요. 83번 문제부터 다시 풀어보자면, 자, 83번 문제. 브레스트 티슈하고 같은 에코제니시티는 뭐냐라는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뜻은 뭐냐면 브레스트 티슈와 비교를 하는 기준점이 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 초음파에서는요, 펫이요 중간 에코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펫과 브레스트 티슈 안에 있는 리전들의 에코를 비교를 하게 돼요. 브레스트 티슈는 당연히 펫보다 하이퍼 에코익하죠. 하지만 비교하는 기준점이 뭐냐라는 문제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정답은 바로 B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그대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비교점이 뭐냐라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84번 문제. 노말 시크니스의 사이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어브노말 되는 시크니스가 뭐냐라는 문제죠. 우리 아까 문제 풀었을 때 0.5에서 2mm까지는 노말로 본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2mm까지 본다는 거는 우리가 만모에서는 2mm까지 본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2mm까지는 노말 시크니스가 되는 거고요. 정답은 3번 3mm가 정답이에요. 자, 85번 문제에서요. 88번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아나토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그림에 있는 아나토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림은요. 보시면 덕트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A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 부분의 아나토미가 뭐냐면 바로 아친이고요. 이 아친이 안에 있는 여기서 주행하는 덕트를 우리는 덕툴이라고 했죠. 덕툴. 자, 그 다음에 아치니와 아치니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로뷸이었고요. 이 로뷸 안에서 주행하는 게 바로 인트라 로뷸라 덕트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로뷸에서 빠져나오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익스트라 로뷸라 덕트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10번 보시면 이 로뷸과 여기 익스트라 로뷸라 덕트를 합친 유닛을 우리가 TDLU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85번 문제는 A번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우리 A번은 덕툴이 정답이지요. 자, 86번 문제 B번 물어보는 문제예요. B번은 로뷸 사이에서 주행하는 덕트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인트라 로뷸라 덕트. 정답은 C번이에요. 자, 87번 문제는 C번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여기 C번은 요렇게 있는 로뷸과 플러스 익스트라 로뷸라 덕트를 합친 유닛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TDLU였죠. 정답은 A. 자, 88번 문제는 D번을 물어보는 거네요. 정답은 B번이 되겠죠. 89번부터 96번까지는 여기에 있는 그림의 아나토미를 풀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림에 있는 아나토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쉽겠죠. 자, 아나토미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쭉 한번 볼게요. 자, 맨 위에 있는 부분, 여기 이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팻이 되는 거고, 팻과 팻 사이에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리가멘트가 있었죠. 그게 바로 쿠퍼스 리가멘트고요. 자, 그 다음에 G번 보시면 덕트가 쭉 연결이 돼서 팽창되는 부위가 있다 그랬어요. 그 팽창되는 부위를 우리가 사이너스라고 설명드렸었고, 자, F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바로 니플이 되겠죠. 그리고 니플 주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부분이 아레올라고요. 자, D번 바로 팻이 되겠네요. 팻 또는 아포디즈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여기 동글동글동글하게 있는 거는 본이에요. 본. 그래서 립이 되겠고, 자, 이쪽으로 보시면 C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여러 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롭이면은 이렇게 한 문텅이로 있을 텐데 여기 작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로뷸이 돼요. 그리고 A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레스트 티슈 팻 뒤로 레트로 만마리 뒤쪽으로 있었던 머슬 레이어였죠. 이 머슬 레이어를 우리가 팩토랄 머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89번 문제는 A번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A번 뭐라 그랬죠? 팩토랄 머슬. 정답은 B번이고요. 90번에 B번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B번은 립이었죠. 정답은 D번.
자, 91번 문제는 C를 물어보는 거예요. C 보시면 여기에 동글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바로 우리 로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랜듈라 티슈. 그리고 92번 보시면 D번을 물어봤네요. D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있는 거 우리 펫이라고 했고요. 자, 93번 문제 2번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2번은 아레올라가 정답이었죠. 10번. 자, F번은 뭐였죠? F번은 니플. 자, 95번. G번은 보시면 여기 덕트에서 팽창되는 부위 사이너스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사이너스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래서 이 B번이 정답이에요. 자, 96번 보시면 H번을 물어보는 거고 H는 펫과 펫을 연결해주는 지지 역할을 하는 쿠퍼스 리가멘트. 이게 정답이에요. 자, 104번에서 108번까지는 옆에 있는 영상을 보고 아나토미를 풀어보는 문제예요. 자, 여기에 있는 영상은 레이어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그러면 우리 영상에서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우리는 스킨 레이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스킨 바로 아래에 있는 이쪽 레이어를 우리 프리맘마리 또는 서브큐테니어스라고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는 부분이 그랜듈라 티슈라고 했고요. 또는 파렌키말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원래는 레트로 만마리 레이어가 있어요. 근데 레트로 만마리 레이어에는 펫이 너무 적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마르신 분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레트로 만마리 그 밑에 있는 레이어가 바로 머슬 레이어예요. 머슬 레이어. 그리고 그 뒤가 바로 체스트 쪽. 여기가 립이 있는 곳이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104번에 A번을 물어보네요. A번은 바로 이쪽 머슬 레이어를 물어보는 거고 정답은 2번이 되겠고, B번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B번은 서브큐테니어스 또는 프리맘마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정답은 A번. 자, 106번 문제에 C번을 물어보는 얘기고요. C번은 영상에서 체스트 쪽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D번. 자, 107번 문제 보면 D번을 물어보네요. 자,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는 레이어. 그렇죠. 그랜듈라 티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8번 문제 2번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2번은 영상에서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를 얘기하는 거고 스킨을 얘기하는 거겠죠. 정답은 B번. 자, 109번 문제는 덕트 안에 있는 셀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3개의 셀이 있었죠. 베이스먼트 멤브런스, 마이오 에피셀리알, 그리고 에피셀리알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셀이 뭐냐라는 문제예요. 가장 안쪽에 있는 셀은 에피셀리알 셀이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마이오 에피셀리알. 그래서 마이오가 들어가서 수축을 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레이어는 베이스먼트 멤브런스라고 해서 구역을 나눠주는 셀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브레스트 아나토미에 대한 이론 강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풀이 데이비스 문제집에서 모듈 2에 나오는 아나토미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봤어요. 근데 문제까지 풀어보니까 아나토미에 대한 정리는 거의 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좋은 강의로 찾아뵐게요.